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 혼술 10월 1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검찰은 충격에 빠졌죠.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 때도 당시 수사 검사들이 다 출근을 해서 이 복귀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영장 기각 사유서를 다 읽어보고 무엇이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오히려 이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검찰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검찰이 질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을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범죄 혐의가 세 가지인데,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위정교사, 또 하나가 대북 송금 상방울,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처음에는 다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 거죠.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검찰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어차피 기각이 됐고 또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백현동은 이재명에게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뭐 영장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놓고 또 추가로 이제 보강 수사할 것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겠죠. 다시 세 가지로 묶어서 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또 분리를 해서 어떤 건 기소하고 어떤 건 영장 청구하고, 아니면 세 가지 전부 다 아예 다 기소를 하고 묶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검찰이 지금 이 본격적인 수사팀이 다시 이 행동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결론은 일단 백현동은 먼저 기소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위정교사 부분을 또 기소를 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를 했죠. 자, 그래서 남은 것이 이 대북 송금 문제인데, 대북 송금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더 벌여서 구속영장, 2차 영장을 치는 것 아닌가. 자,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방법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검찰이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대북 송금입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현동 부분은 아시다시피 따로 떼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와 범죄 혐의가 비슷합니다. 인허가 장사를 한 셈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장사를 해서 민간업자에게 대규모 이익을 몰아줬고 그 반대 고표를 받았다는 의혹. 그래서 또 혐의 대상자도 뭐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을 해서 대장동 사건이 가재판이 시작이 됐으니 그래서 여기다가 얹은 거죠. 자, 이렇게 얹으면은 대장동 위례신도시도 있는데 여기다가 백현동까지 유사한 이 유형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유죄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 그리고 유창훈도 이 백현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얹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을 일단 높였다. 자, 백현동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위정교사 부분을 분리 기소를 했죠. 이 위정교사는 유창훈이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장 판사 단계에서 벌써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녹음 테이프가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이 이 김진성 씨에게 이 법정에서 위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때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그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가 빼박이죠. 빼박 증거죠. 거기다가 김진성도 자기가 위정 교사를 받았다고 지금 자백을 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분리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떼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 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워낙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세 가지 재판, 이 대장동과 백현동, 이 위례신도시 같이 합친 것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이 있죠. 그리고 오늘 분리 기소를 한 위정교사 이 세 가지 재판 중에서 위정교사 부분이 1심이 가장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1심이 총선,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지도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의 실형 정도가 나온다면은, 2심, 그리고 대법원 가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그래서 대권 주자 대열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권 주자도 아닌 이재명을 가지고 이재명을 대표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기 어렵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손절론이 다시 불거지게 되는 것이죠. 검찰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검찰이 선택한 이 카드가 이재명을 지금 최대한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관심은 구속영장 재청구 이제 하나 남았죠. 그 백현동 위정교사는 따로따로 기소를 했고, 이 하나 아직 검찰이 쥐고 있는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300만 달러 내주고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는 검찰 그 부분은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 기소할 수도 있고 영장을 재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별도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재판은 4가지로 늘어나죠. 4가지로 늘어나서 정말 이렇게 되면 1일 1재판, 매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것을 별도 기소를 해도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 시뮬레이션 끝에 지금 나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리고 기소 안 하고 이것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은 이 회기를 피해서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끝나니까는 그 직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것이 이 영장실질심사로 가겠죠. 그러면은 유창훈 1차에 기각을 했던 유창훈은 배제가 되고 다른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2명의 판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수원지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원지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원지검으로 이것을 돌려보냈습니다. 원래 이 세 가지 사건을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대북송금 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을 했는데, 여기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다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해서 오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영장이 기각이 됐고 특히 뇌물수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뇌물 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및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다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은 수원지검에 돌려보내죠. 그러면 영장을 청구를 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창훈은 배제가 되죠. 유창훈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그냥 기소를 할 것이냐, 대북송금 가지고 어느 경우도 이재명이 받는 압박은 엄청난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정을 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장이죠. 이원석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죠. 이원석 총장은 이 윤석열 사단, 과거에 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기획조정실장으로 가까이서 보좌를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과거 검찰총장
그러니까는 뭐 윤석열, 그 다음에 이게 뭐 문재인 정권 때 김호수, 뭐 이런 검찰총장들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좀 약하죠. 그만큼 외유 내강형이다. 그래서 안에 검찰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만 중점을 둬왔는데 최근 들어 그런 조용한 행보에서 벗어나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 9월 27일에 대검 출근을 하는 길에서 이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이원석 총장의 말입니다.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근거는 그러니까 기각한 것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으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재명이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강한 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심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했는데 그 합당한 처벌을 하는 방법이 다시 세 가지 다 분리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는 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마지막 하나 남겨둔 것 이래서 이재명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지 이 다른 사건에 이 수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재판도 지연을 계속 지체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이재명이.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를 위해서 대북 송금권을 남겨뒀고 최종 결정은 이원석 총장이 하는데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검찰 주변의 분석입니다. 송구권의 혼술이었습니다.